건강관리 방법은 바로 칭찬입니다. 항상 등장하는 칭찬이에요. 네. 근데 이때 칭찬이 뭐 완벽하게 정리했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빨래를 빨래통에 갖다 놨다. 아니면 연필을 연필통에 들여놨다. 이러한 변화들을 포착해서 진심으로 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칭찬을 하는 것이 아이의 또 다른 어떤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생TV 이런 걸 보면 정리의 달인 이런 분들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항상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버려라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먼저 실행한다면 오늘 우리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 아이와 함께 공간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관리 5가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시간관리법입니다. 시간관리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사실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또 아이들도 되게 바빠요. 학교에서 갔다 오면 또 학원을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오늘 안 하면 내일로 미뤄져서 일이 더 많아지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 발달 클리닉에서 진료 중인 고민수입니다. 제가 ADHD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소아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도움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례 들려주세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민호 이야기입니다. 민호의 아침은 날마다 아주 바쁩니다. 엄마가 일일이 지시를 해주지 않으면 민호는 옷을 갈아입던 중 갑자기 바지 대신 장난감을 들고 노느라 멈춰 있고 양치를 하러 가다가 욕실 앞에서 딴짓을 하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책가방에 싸다가도 연필 하나만 보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져 엉뚱한 자리에 앉아버리고 준비물은 늘 빠뜨리게 일쑤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먹고 바로 숙제를 하면 좋을 텐데 숙제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TV 소리나 장난감이 눈에 들어오면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숙제를 시작해도 연필을 깎아야 한다며 일어나고 지우개를 찾느라 또 돌아다니고 금세 딴 생각이 나서 10분 동안 한 줄을 못 쓰기도 합니다. 엄마가 민호야 이제 정말 숙제하자 라고 다독이면 조금만 나 이거 하나만 하고 라며 늘어지고 숙제하던 중에도 엄마 이거 왜 해야 돼 라며 투덜대다 마침표 하나 쓰고 다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숙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엄마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민호는 피곤하니까 이제 더 하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칭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가 이제 좀 집중하자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민호는 버티다가 엄마는 맨날 나만 혼내 라며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잠들기 전 정리되지 않은 책상과 내일 챙겨야 할 준비물 앞에서 엄마는 다시 한숨을 쉬고 민호는 엄마 옆에 와서 엄마 나 내일은 진짜 잘할게 라고 말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번 사례 들으시면서 어떠신가요? 너무 사실 흔한 모습이기도 하고 꼭 ADHD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들이죠. 어때요, 선생님? 네,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어린아이들 이제 자기 혼자 자기 관리를 좀 배워나가야 할 아이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듣고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보고 ADHD라고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 사례만으로 ADHD를 확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좀 ADHD 염두에 두고 민호랑 이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민호의 행동이 일부러 안 하고 싶어서 엄마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민호의 특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다가 바지 대신 장난감이 드는 거, 그리고 양치를 하러 가다가 갑자기 또 딴짓을 하는 게 이게 진짜 민호가 갑자기 딴 길로 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의 전환 억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요. 주의력 유지 능력이 부족하기도 한 것입니다. 엄마가 더 양치해야지 라고 하면은 정말로 민우의 뇌 속에서는 아 맞다 나 양치하러 가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아마도 민우의 머릿속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숙제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무리 간단한 숙제라도 민우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너무 미로같이 복잡하여서 아주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ADHD 아이들은 무언가를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순서를 좀 만들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 너무 많아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기가 쉬운 게 바로 ADHD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택적으로 이 숙제만 집중을 기울이는 게 또 어려워서 자꾸 딴 소리들이 들리고 또 시간 인지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라 내어라 이제 몇 시간째 같은 숙제를 좀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뇌 중에서도 전두엽의 실행 기능과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뇌 중에서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체계적으로 일의 순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제 머리에 아는 것을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하기까지 이런 이제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인데,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전두엽 발달이 미성숙하지만 ADHD를 가진 아이들은 그 또래에 비해서도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조금 더 미성숙하다고 또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숙제와 같은 정신적인 노력이 드는 활동들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민호 사례처럼 민호가 숙제만 미루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일인데도 이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잘 준비를 해라, 보호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잠잘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밖에서 입던 옷을 갈아입고 잠옷을 입은 다음에 원래 입던 옷은 빨래통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양치를 해야 되겠죠. 양치를 화장실로 이동하고 양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잠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일련의 순서가 있는데, 사실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머릿속에 쭉 그려지는 게 어렵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DHD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양육자분들이 아시면 좋을 전반적인 생활관리법, 자기관리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ADHD 아이를 위한, 아니 어쩌면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5가지 공간관리법과 3가지 시간관리법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채널에 딱 맞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희 채널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DHD 아이를 위한 5가지 공간관리법입니다. 첫 번째 팁은 너무너무 단순하고도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물건의 개수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번 지금 방 둘러보세요. 1년 전에 산 책이고 이미 다 읽었는데 그냥 꽂혀져 있는 책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만들었던 아이들 작품 이런 것들. 맞아. 작아진 옷들 아이들. 네, 맞아요. 뭐 아주 아기 때 것부터 다 있지 않은지. 사실 이런 물건을 줄이는 것은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물건의 개수가 별로 없네. 나도 한번 정리해볼까?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환경의 단순화입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은 아이들이 막막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정리해? 나 몰라, 나 안 해. 라고 하게 되는 거라서 물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자리를 정하기입니다. 방금 첫 번째에서 물건의 개수를 최소화해서 좀 환경을 단순화시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쓰는 물건, 꼭 있어야 할 장소에 그 자리에 놔두는 것. 원래의 위치, 제 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공간관리의 두 번째 팁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꼭 사물함이 있고, 사물함에 또 자기 이름이 있고, 또 신발장에는 또 신발을 놔두는 곳이 있고, 또 양치컵을 놔두는 곳이 있고, 다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안에서도 우리 아이의 공간에 제자리를 만들어서 그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야 할 뇌의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동시에 제자리에 갖다 놓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서 잘 정리하는 아이가 되는 첫걸음이 되겠죠. 세 번째는 시각화하기입니다. 시각화는 아이들의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생활 규칙 같은 것을 아이가 잘 보이는 냉장고에 붙여놓거나 하루의 스케줄을 우리가 이제 적어서 이제 보여주는 것도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눈앞에 계속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실제로 주의력 저하와 관련하여서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단기적으로 암기해서 내 머릿속에서 응용해내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그것을 혼낼 게 아니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고, 공간관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쓰임새별로 혹은 자주 쓰는 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하여서 그 함에다가 크게 라베지에 이제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네. 장난감, 학업용품 이렇게 네. 이제 붙여 놓으면은 아이들이 네.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리해야 되지, 이 물건의 위치는 저기이지 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조금 이제 인테리어는 포기하고 큼지막하게 크게요, 크게. 네, 라벨을 붙여놓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팁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온 가족이 함께 정리하는 날 만들기입니다. 이 방법은 저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권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하나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요일 오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일요일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딱 시간이 정해둬서 각자의 공간에 각자가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같이 뭐 대청소를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오후 1시에는 꼭 방 정리를 한다. 그러면 오후 1시 알람을 또 맞춰 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5번째, 마지막 공간 관리 방법은 바로 칭찬입니다. 항상 등장하는 칭찬이에요. 네. 근데 이때 칭찬이 뭐 완벽하게 정리했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빨래를 빨래통에 갖다 놨다. 아니면 연필을 연필통에 들여놨다. 이러한 변화들을 포착해서 진심으로 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칭찬이 하는 것이 아이의 또 다른 어떤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생TV 이런 걸 보면 정리의 달인 이런 분들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항상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버려라.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먼저 실행을 한다면 오늘 우리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 아이와 함께 공간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 관리 5가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시간 관리법입니다. 시간 관리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사실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또 아이들도 되게 바빠요. 학교에서 갔다 오면 또 학원을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오늘 안 하면 내일로 미뤄져서 일이 더 많아지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이 ADHD를 가진 아이들이 지금 몇 분쯤 됐겠다 하는 이런 능력이 조금 미성숙해서 시간 자체를 과잉 추정하거나 혹은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을 놀았는데 나 10분밖에 못 놀았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1분밖에 안 지났는데 나 왜 이렇게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다? 네, 바로 시계죠. 우리 ADHD 아이들은 시계와 친해져야 됩니다. 내면의 시계가 스스로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버릇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루틴을 알려주는 알람이나 시계를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가 생각을 전환하고 또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내면의 시계와 실제 시간의 차이를 점점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연습과 훈련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바로 생활 계획표와 할 일 목록,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방학 중에 탐구생활 받으면 맨 앞페이지에 동그란 거 그려가지고 네. 거기 아침 기상 시간, 심지어 저는 뭐 아침 먹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 저도. 네, 뭐 네. 숙제, 네. TV 보는 시간 10분이라도 딱 해놓고 네, 네. 마지막 꿈나라까지 엄청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한 3일만 지나도 늦잠 자고 그 계획표대로 생활한 적은 없기는 하였는데요. 그래도 내가 이 시간이 너무 좀 짧게 내가 잡아놨었구나. 아니면은 이 시간은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거였었구나. 이런 시간에 대한 어떤 가늠을 하게 계속 연습을 좀 시켜놨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루라는 그 일과에 대한 것이 시각화가 되었던 것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나중에 정말 뭐 시험 기간이나 필요한 순간에는 결국에는 그런 생활계획표를 다시 또 제가 사용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뒤죽박죽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의 루틴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활계획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할 일들에 대해서도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 보게 하고 어머님이 같이 한번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를 계속 좀 같이 함께 좀 조정해 나가는 거, 이 연습들을 계속 같이 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방학이 되면 꼭 같이 그 동그라미 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다이어리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몇 시엔 뭘 한다, 몇 시엔 뭘 한다. 그래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시간을 쪼개기입니다. 우리 ADHD 아이들은 너무 방대한 것 같이 느껴진다면 압도당해서 아예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쪼갠다는 것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찾아내서 그 시간 동안 집중하고 중간중간 휴식을 짧게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 단위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포모도로 시간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시간을 맞춰둡니다. 한 약 25분간 집중하고 이후에 5에서 10분 정도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고, 그래서 25분을 4번의 사이클 정도로 반복을 하면 집중하는 시간이 100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 30분의 집중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런 이후에 또 20-30분 정도의 조금 더 긴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집중을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짧은 집중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면서 단기 집중력은 올라가고 또 본인이 가지는 성취감도 올라가서 결국에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포모도로 시계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알람 시계들이 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선생님께서 꾸준히 말씀해 주신 시각화 할 수 있는 시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가지 공간관리법과 3가지 시간관리법 알아봤는데요.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 개수 최소화하기. 두 번째는 물건의 제자리, 원 위치 정하기. 가족 다 같이 쓰는 물건이라면 가족 전체의 규칙, 제자리를 정하기. 세 번째는 시각화하기. 라벨을 꼭 붙여가지고 물건에 어떤 함에 붙여주시고요. 네 번째는 온 가족이 정리하는 어떤 루틴을 만들기. 다섯 번째는 아이의 작은 변화라도 개선된 순간을 포착하여서 진심으로 칭찬하기가 공간관리 5가지 팁입니다. 네, 그럼 시간관리 3가지 방법을 1번은 시계를 가까이 하기. 우리 아이의 내면 시계와 실제 시간의 어떤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시계를 활용하기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 계획표와 투두 리스트와 같은 뭔가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작성해 보는 거. 세 번째는 시간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무언가의 성취감을 느끼고 짧게 쉬고를 반복하게 하는 포모도리 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5가지, 3가지 다 잘 기억하셨죠? 네, 오늘 고민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저학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에 이렇게 출연해 주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뭔가 엄청 어떤 5가지 팁, 3가지 팁 하니까 이거를 뭔가 꼭 지켜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도와줘야 하는 어떤 환경의 구조화가 엄격한 통제나 꼭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규칙,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한번 해볼 수 있게 이정표를 세워주는 일이고요. 오히려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만나다 보면 너무나도 좀 통제가 심했던 경우에는 자율성을 꼭 가져야 하는 시기에 아이들이 조금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깨끗한 공간이 아니라 조금 엉성해도 되니까 아이를 밑되 도와주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드린 규칙들을 좀 적용해 나간다면은 아이들이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자신만의 방법들을 좀 터득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희 집 거실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장난감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저의 20년 전 옷도 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